좋아요, 구독. 자, 일단은 뭐 매파적 발언의 연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F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뭐 여는 관계자들이 뭐 거의 유사하게 매파적 발언을 계속 시장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만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보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FMC 회의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연설에서 파월 의장에서 대략적인 내용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만 체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프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저 제일 중요한 게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그죠? 자, 어디까지 상단 금리, 최종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가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항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점도표를 한번 잠깐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9월 FMC 때, 그죠? 2020년 말까지, 그죠? 2021년 말까지 거의 어떻습니까, 상황이? 4.5%가 가장 지배적이었어요. 그죠?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2023년, 그죠? 이거 2022년에 잘못 얘기했네요. 잠깐만요. 자, 네. 2020년 4.5%가 거의 지배적이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2003년이 상단이 이제 5%대, 4.7에서 5%대 정도가 형성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뭐 파월이 얘기를 했죠. 일단 12월에 가서 0.5로 올려놓고 일단 차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가 일단 9월 점도에서 방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12월 제 금리 인상은 뭐 0.5%, 현재 4%죠. 그래서 0.5%, 빅스텝이 거의 확실시해 보이고요. 뭐 일부 총재들은 뭐 0.75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근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 게 2023년 최소 5% 이상 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얼마까지 올리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월까지는 뭐 별 변화가 없을 것 같고, 향후 내년 2023년에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점도표와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예요. 금리 인상 속도. 자, 금리 인상 속도라는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위, 그죠? 자, 지금 6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총 4차례에서 엄청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어요. 자, 12월에는 한 번은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죠? 뭐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감소를 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연준이 예상치도 못한 어떤 상황들이 돌발 변수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올려놓고 12월에 좀 보면서 어떤 속도에 대한, 범위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이건 완전 피보드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때문에 시장들이 계속 이제 월가에서 뭐 인플레이션 저점을 통과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재차 강조를 시청자분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파월 의장이나 일부 이제 여는 관계자들이 2%대까지 도달할 때까지 무조건 가겠다, 강도 있는 어떤 정책을 가져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론 총재, 일부 여론 총재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무조건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는 궤도입니다. 궤도. 자,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궤도가 연준이 바라는 대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연준 총재도 그렇게,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이런 이제 그래프가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아까부터 4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밟았어요. 그 근거는 그겁니다. 먼저 자, 4번의 자이언트, 이게 후행성이죠. 후행성, 그죠? 바로 발표한 데서 어떤 이제
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토가 긴축을 했던 누적된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12월에 이제 0.5를 가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11월에 그 얘기했죠. 대차 대접 축소 QT 긴축을 좀 더 속도를 빠르게 당기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긴축을 한다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이걸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 긴급하게 어떤 빠르게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겠죠.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연준만의 어떤 공식이 있겠지만 어떤 여론, 그죠? 어떤 시장의 어떤 형성에 대한 그런 상황들도 전혀 고려는 안 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지금 피우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러 총재가 7%까지 얘기를 해요. 7%.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표를 보시면은 자, 실질적으로 이제 긴축까지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효과는 6%대 현재 금리가 6%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일부 총재들이 거의 7%대 근처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0.7%, 7.5% 대차 동시에 강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금리는 거의 6%대 지금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출, 부동산 대출 금리는 아무래도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궤도를 가면서 스무스하게 가면서 어떤 정책을 펴 나가겠다, 속도에 범위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옆에 봐야 될 게 이제 그 내년에 그럼 도대체 금리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가 그 속도 범위,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죠? 자 내년에 2월 달, 3월 달, 2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2월 1일 날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이때도 올리겠죠. 올리게 되면 아마도 0.2에서 0.50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한 번에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3월까지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럼 0.25로 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5%대. 그래서 최소 5%에서 5.25는 최종 상당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는 총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장에 지금 바라보는 어떤, 그죠? 상황들이, 그죠? 거의 지금 유사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모든 게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 궤도가 연준이 원하는 어떤 궤도로 갔을 가정하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둔화를 시킨다는 얘기지. 만약에 돌발 변수, 인플레이션 어떤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금리 인상을 뭐 속도를 조절하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안 가겠죠. 빅 스텝이 안 갈 테고. 그럼 0.25로 베이스 스텝을 더 몇 번은 더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자, 그 상황은 아무래도 이제 12월. 자, 11월 말에 그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PCE 발표가 있고 또 12월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한번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속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렇게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당분간 피벗은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11월 FOMC 회의 기자회견 때 첫 서두에 그죠? 상당히 이제 뭐 비둘기 뭐 이제 속도 조절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파월이 꺼내면서 이제 한 기자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지금 뭐 증시 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파월이 화들짝 놀랐죠. 우리 내가 생각했던 우드하고는 전혀 아닌데 이게 올리고 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언짢아하는 표정을 역력히 보였어요. 우리는 전혀 그거 없어. 피벗 없고 무조건 갈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발언하면서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피벗은 없다라는 걸 여기 여러 가지로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최종 금리, 그죠? How high, 그죠? 얼만큼 올리겠느냐, 그죠? How long, 그죠? 얼만큼 지속되게 가겠느냐가 이제 여기서 바라볼 이렇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번 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죠. 적어도 내년 3분기까지는 상당 기간 그러니까 금리를 좀 더 이상 낮게 올리는 가운데서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파월 의장의 얘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자, 얼만큼 높게 가겠느냐? 그거는 아까 변수가 없다면 어떤 궤도에 벗어나지 않고 연준이 바라보는 궤도로 가준다면, 그죠? 분명히 어떻습니까? 최종 금리에 어떤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확인해야 될 건 올 12월, 내년 2월까지는 적어도 확인해야 정확한 최저 금리의 어떤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연준 이제 파월 의장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자,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를 너무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매번 그죠. 일단 자이언트 6월 달에 들고 7월 달에 들고 9월 달에 들고 11월 달에 들었어요. 그죠? 뭔가 이제 긴축 중단에 대한 뭐 어떤 자꾸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자, 연준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나라 하는 건 뭡니까? 물가 안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중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너무 증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연준이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갈 길이 아직도 먼데 자꾸 이제 뭐 어떤 연준의 역할을 자꾸 이제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파월 의장 연준 위원들도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일단 긴축 중단 없다. 거기다 일단 이번에는 확실하게 못을 받고 가자. 7월 같은 사태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자, 70년대, 80년대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분명히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자, 그때 이제 몇 번 스텝 앤 고를 했죠. 뭐 금리를 올렸다가 관망했다가 지켜봤다면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어,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그래서 파월도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과소하게 긴축합니다. 과대하게, 그죠? 좀 크게 일단 긴축을 해놓고 그러면서 어떤 룸을 가져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죠. 뭐 찔끔찔끔 올려가지고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보다 과도하게 가면서 어떤 정책을 보겠다. 그렇게 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표 잠깐 저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차트를 보시면은 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6, 7월 그래요. 요때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피벗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 8월 한 11일까지 상승장이 상당히 연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8월 20일 파월 이제 발언하면서 하락장이 계속 계단식 하락장이 연출이 됐죠. 지금 이제는 거의 이게 그때가 거의 그죠 한 20일 정도, 근 한 달 가까이 정도 상당히 이 장이 상승장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는 연준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도 요때하고 그죠? 자, 요때하고 이때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상황이. 그죠? 상황이 비슷하나 그렇게 짧게 끝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현재 상승으로 약상승으로 하고 있는데 4거래일치 하락장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도 어떤 변곡점이 발생을 했잖아요. 여기도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주는 어떻게 아무래도 뭐 추수감사절 때문에 연휴가 길죠. 내일까지밖에 이제 어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방향이 이번 주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오진 않을 거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 그죠? 기간이 상당히 짧게 끝났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확히 상황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라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가장 큰 내용이에요. 그죠? 자, 결론은 뭐냐면 파월 의장이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근거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야,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죠? 아직도 3.7%의 실업률. 상당히 견고하죠. 그죠? 그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하락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단 지금 뭐 7.7% 정도인데 뭐 뒤에 소주성까지 뭐는 얘기를 안 하니까 7.7%인데 자, 그게 많이 내려온 건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많이 내려왔다면은 그죠? 6, 7월에 베어마켓 랠리 한 달 가까이에 대한 상승장이 연출이 돼야지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다. 강도 높은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어떤 베어마켓 랠리 기간이 상당 기간 짧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이제 하락 증거 한 번 보고 그걸
결정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여전히 높은 이제 근원물 CPI예요. 근원물 PC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개선이 전혀 된 게 없습니다. 자, 근원 CPI는 뭡니까?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시다시피 에너지하고 식료 등을 뺀 가격이에요. 그걸 뺐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CPI가 여전히 뭐 높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어떤 하락 증거가 없다는 두 번째 요소가 될 거다.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정학 리스크가 아직도 현존해 있어요. 아직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언제든지 유가가 한번 또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오펙 플러스의 뭐 감산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제 언제든지 해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해제가 되는 것과 동시에 저번에 해제가 되는 동시에 어떻습니까? 유가가 갑자기 또 곤두박질 치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지정 리스크가 상당히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또 유통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뭐 중국이 지난 10몇 년 동안 그죠? 전 세계 유통을 많이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을 거의 인플레이션이 없이 거의 0%대 이제 어떤 금리 정책을 펴오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윤택하게 살아왔죠. 근데 중국의 어떤 봉쇄 조치나 유통망에 대한 흔들림,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품귀 현상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품귀 현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그죠?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계속 고물가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몇 달 전까지만 하면 6월, 7월 달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한참 대두가 됐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얘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느 강도가 어느 정도 이제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이건 파우르장도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파월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아직 이 인플레이션 개선에 대한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신호들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 몇 번을 또 금리 인상을 속도를 계속 이어나갈지는 아직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봐야 될 어떤 숫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짧은 기간에 어떤 속도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제가 바라봤고요. 어떻게 됐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뭐 추수감사절 또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그죠? 그렇게 시장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24일 새벽에 4시 그때 어떤 결과치를 보면서 다음 주에 시장에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결론적으로 아직은 상승을 논하기는 이르다. 베어 마켓 랠리는 이제는 재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힘들겠지만은 뭐 저번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 1년 뭐 짧으면 길면 1년 짧으면 뭐 2분기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 대신 언제든지 그죠. 시장은 개선할 여지.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조금만 더 힘든 시장 견디시고 활기차게 또 11월을 마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